암이 어디에 있는지를 판명을 하려면은 CT만으로는 안 된다는 건가요? 2D 이미지를 좀 합쳐서 3D 이미지로 촬영하는 기법이 CT 이미지, PET 이미지는 조염제를 몸에 투입을 해서 대사의 활성도를 보는 이미지를 PET 이미지라고, 종양 위치를 찾는 과정도 전문의 기준으로 3-40분, 대사 판독하는 그 과정에서도 인당 한 15분 정도. 우리 투자자분들께 왜 우리가 투자를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타트업과 투자자를 연결하는 인터뷰 프로젝트 와우투게더를 진행하고 있는 와우테일 대표이사 김태현입니다. 와우투게더는요, 투자의 주중인 우리 스타트업 대표님들을 모시고 왜 투자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인터뷰 프로젝트입니다. 지금 열심히 투자처를 찾고 있는 우리 스타트업 대표님뿐만 아니라 또 경쟁력 있는 스타트업을 찾고 있는 투자사 여러분들, 그리고 지원할 곳을 찾고 계신 창업 지원기관 여러분들의 출연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저희들이 이곳 스튜디오에 모시고 인터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와우투게더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요, 우리 슬라이스 마인드의 김민성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슬라이스 마인드가 어떤 회사인지 간단하게 소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슬라이스 마인드 공동대표 김민성이라고 합니다. 슬라이스 마인드는 저희가 그 종양 환자의 진료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이제 획기적인 의료 영상 분석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 일단 종양 환자, 네, 맞습니다. 흔히 말하는 암 환자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일단 의료 영상 우리 분석하는 스타트업이다. 네, 그렇게 말씀 많이 해주십니다. 네네. 그러면은 실제로 그러면은 암 환자가, 그죠? 그러니까 암인지 아닌지를 진단하는, 그러니까 뭔가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암이 됐으면은 이제 암이라고 확정을 하고 어떻게 치료할지를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치료를 하는 단계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는 어느 영역에 겹쳐 있는 겁니까? 저희는 쉽게 말해 조기 진단, 그리고 진단, 네. 그리고 치료 계획 수립까지 저희가 이 전체적인 이 임상 프로세스를 임상 프로세스 중에서 그 정도를 다루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결국엔 조기 진단에서도 이제 CT랑 PET 사진을 사용하기도 하고, 네네.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치료 계획 수립하기 위해서는 이제 네네. CT, PET 두 사진을 확인해서 이제 종양 환자의 정확한 위치, 그 종양의 위치와 그 대사의 정도, 그래서 양성과 음성 이 종양을 분석해서 분석해야 되기 때문에 네. 저희는 조기 진단 영역도 포함하긴 하지만 실제로 정확한 타겟은 이제 치료 계획 수립에 조금 치중되어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CT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봤어요. 네. PET는 또 오늘 또 인터뷰를 보시는 우리 투자자분 중에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CT와 PET의 차이가 뭡니까? CT는 쉽게 말해서 우리 몸의 지도를 조금 분석해서 본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근데 사실 몸이 이제 2D가 아니라 3D 이미지잖아요. 네네. 그래서 실제로 이미지의 촬영 방법도 이제 3D로 이제 하나의 슬라이스된 2D 이미지를 좀 합쳐서 이제 3D 이미지로 이제 촬영하는 기법이 CT 이미지고요. 네네. 이제 PET 이미지는 이제 대사의 조금 활성도를 보는 이미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저 조염제를 이제 직접적으로 몸에 투입을 해서 네. 이제 대사가 장기 내부에서 어느 정도의 활성도를 갖는지, 예를 들어서 물을 어느 정도 더 먹고 아니면 포도당을 얼마나 더 먹는지에 대한 네네. 전반적인 이러한 대사 판독을 할 수 있게 이제 대사의 어느 정도 활성도를 보는 이미지를 좀 PET 이미지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정확하게 암이 어디에 있는지를 판명을 하려면은 CT만으로는 안 된다는 건가요? 저희가 직접적으로 CT에서 이제 우리 몸에서 이상한 위치에 이상한 게 하나 날 수는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이 이상한 거 하나 났을 때 얘가 정확하게 종양인지 아닌지는 사실 섣부르게 판단하면 안 되죠. 그래서 결국에는 치료계획 수립 과정이나 조기 진단을 넘어서 치료계획 수립 과정에서는 얘가 정확하게 종양인지 아닌지를 보려면 PET를 결국에 찍어서 판독을 해야 이제 직접적으로 그 다음 프로세스, 뭐 치료를 하든 아니면 치료를 안 해도 되든 이 과정을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그런 CT와 PET 영상을 가지고 정확하게 암의 위치를 정확하게 판독해내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다? 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하여튼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메디컬 AI라고 해서 사실은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상장한 회사도 좀 있고요. 영상 또는 이미지를 분석해가지고 의사분들의 어떤 진단을 보조해주는 역할을 하는, 우리가 메디컬 AI라고 많이 표현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다른 회사도 이거 하기 힘든 겁니까? 사실 힘들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왜 힘들죠? 이게 기술적으로 아직 네. R&D 단에 지금 머물러 있는 기술이기도 하고요. 네네. 실제로 24년도에 우수학회 논문 수준에서도 이게 실제로 임상까지 적용할 수 없는 정도의 그 정확도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아직도 R&D에서 많이 고도화되고 있는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이유는 사실 이제 3D 이미지를 직접적으로 분할해서 분석할 수 있는 이미지 단의 기술도 많이 어려울 뿐더러 정확한 위치에서 이제 PET 사진을 통해서 대사 판독하는 그 정확한 장기의 대사 판독을 할 수 있는 이 AI 기술이 아직도 기술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어려운 기술, 그러니까 어려운 거죠. 일단 기본적으로 어렵다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네. 어려운데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은 아 이거 없는 것도 좀 신기하긴 한데, 근데 이 기술은 꼭 필요한 기술인가요? 어떻습니까? 실제로는 꼭 필요한 기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수요도 정말 높은 하나의 아이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뭐 우리가 처음부터 이야기를 해보면은 암을 뭔가 좀 암이 의심이 돼서 진단을 받으러 왔다. 그러면은 암을 진단하는 과정에도 쓰이기도 하지만 뭐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암 진단을 받았다. 그러면 이제 치료를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치료를 할 때 치료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치료 계획을 세울 때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정확하게 어디에 암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이제 뭔가를 찍어내야 된다는 숙제가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런 거를 지금 현재 그러면 다 의사 선생님이 사람 손으로 다 하고 있다는 겁니까? 네, 사람 손으로 직접 그 하나하나씩 장기를 분할하고 종양 위치를 찾는 과정도 인당 한 환자당 전문의 기준으로도 3-40분 최소 걸리는 시간이 걸리고요. 네. 그리고 그 다음 과정에서 대사 판독하는 그 과정에서도 네. 이제 이 이미지가 일단 늦게 오는 과정도 있긴 하지만 네네. 대사 판독을 했을 때 인당 한 15분 정도의 그냥 사실 간단한 업무인데 이게 네네. 노동 집약적이다 보니까 네네. 15분 이상 걸리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신 그러니까 CT를 통해서 뭔가 판독하는데 한 40분, 네. PET 영상을 보면서 또 뭔가 대사 이거를 판단하는데도 거의 한 60분, 1시간 정도를 1시간 정도로 한 환자한테 투여를 해서 결국은 지금 현재 정확한 암의 위치가 어디다라고 지금 판독해내고 있다. 네, 그게 정확하게 이제 숙련대 전문의의 기준이고요.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매번 매 시간마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 똑같은 업무만 한 시간 그 정도 할 수 있겠지만 한 10시간씩 못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품질도 떨어질 수밖에 없고 네. 그리고 이게 너무 노동 집약적이다 보니까 이게 사람 자체가 너무 힘들어지고 네. 인건비도 많이 소모가 되고 이 병원 입장에서도 안 좋고 의사 입장에서도 사실 매번 힘들었기 때문에 네. 지금 실제로 방사선 종양학과랑 핵의학과 핵의학과. 핵의학과의 그 전문 이수들은 사실 기피과까지는 아니지만 비인기과로 지금 분류가 될 정도로 이런 업무밖에 안 하니까 이제 네. 그렇게 전문 이수 매우 적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게 실제로는 방사성 종양학과하고 핵의학과라는 곳에서 네. 그런 관련된 업무들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암 환자가 있는 이상은 반드시 그 업무가 있어야 되는 거군요. 무조건 거쳐야 된다고 무조건 생각하시죠. 거쳐야 되는 네. 거고. 근데 여기가 지금 실제로는 뭔가 지금 AI나 뭐 다양한 기술이 발전을 하고 있지만 뭔가 이제 CT나 뭐 PET를 찍는 기술들은 계속 발전을 하고 있겠지만 이거 결국 판독해내는 거는 지금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다 노동력을 집약적인 노동을 통해서 하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는 그 부분을 지금 좀 혁신하고 싶은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혁신하겠다고 나선 기업은 지금 그렇게 많지 않은가 보죠? 사실 국내에서도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이게 뭐 뇌나 뇌 쪽에서는 조금 어느 정도 찾아졌고요. 뭐 알츠하이머 정도는 좀 찾아봤는데 네네. 저희가 실질적으로 다루고 있는 뭐 장기 전체, 약간 이 목 밑에 CT 이미지는 아직 다루고 있는 곳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제 종양, 네, 암 관련해서. 종양과 암 관련해서입니다. CT랑 PET 이미지. 네네. 네. 그러면은 실제로 그러니까 뭐 이미 상장사들도 많고 몇 군데 상장을 했고 그다음에 흔히 말하는 메디컬 AI도 굉장히 많은데 하여튼 대부분 뭐 2D 이미지를 다루거나 이런 곳이 많다 이런 이야기죠. 네, 실제로 뭐 유방암을 다루고 있는 곳에서도 이제 엑스레이라고 하고 있는 이제 2D 이미지를 봤을 때 비대칭적인 구조를 보면서 이제 분석을 하거나 원래 알고 있던 뭐 이미지 내에서 없으면 안 되는 게 있다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고 있지 사실 그 부분도 이제 의사의 컨택이 무조건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아직 머물러 있고요. 네네. 그리고 조기 진단의 영역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치료 계획 수립으로는 아직은 그
결국엔 조기 진단의 영역으로 대부분 회사가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저희는 치료 계획 수립에는 무조건 저희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저희 임상 프로세스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무조건적으로 어떤 환자더라도 종양 환자라면 거쳐야 되는 프로세스이고 그게 저희는 그걸 좀 타겟을 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금방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의 어떻게 보면은 지금 메디컬 AI 회사들이 뭐 2D 이미지가 됐든 뭔가를 분석을 해서 치료 단계라기보다는 진단을 해내는 단계. 네, 맞습니다. 있는지 없는지 의심스러운데 네, 이게 진짜 맞는지 그렇습니다. 안 맞는지에 좀 집중이 돼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다 이제 암으로 이제 확진을 받은 네. 분들이 치료로 들어갈 때, 네. 그죠? 그 치료로 들어갈 때 정확한 암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네. 정말 정확하게 표시해야 되는 단계에 네. 적용되는 기술이다. 근데 이 부분에 지금 적용된 기술은 아무것도 없다. 그렇죠. 네. 그러면 지금 뭐 한국에서는 그렇고 글로벌에도 그런가요? 글로벌에서는 저희가 분석했을 때에는 어느 정도 생기고 있긴 합니다. 아무래도 이러한 기술 자체가 이제 아무래도 모두가 똑같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네. 필요하겠다 해서 개발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고요. 네네. 근데 실제로 뭐 비슷한 툴킷을 만드는 회사는 이제 미국이나 미국에서 몇 개 찾았던 기억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여하튼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다. 네. 왜 어려운지는 오늘 우리 이 짧은 인터뷰 시간에 다 설명할 수는 없겠죠? 네, 아무래도 기술적인 내용도 하나하나 설명드리면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네네. 아무래도 저희를 좀 찾아오시면 네. 이제 좀 편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뭐 하여튼 뭐 오늘 인터뷰 우리 패기 넘치는 우리 20대 초반에 우리 대표님께서 굉장히 자신 있다고 하시는데 일단 인터뷰 그 기술에 대해서 굉장히 어렵다. 이거 구현하기도 어렵고 지금까지. 그래서 자신 있으니까 진짜 궁금하신 분들은 오셔가지고 좀 직접 만나서 대화를 하고 싶다.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마 많이 찾아가겠죠. 네, 많이 찾아갈 것 같고. 그럼 대표님은 왜 창업을 하셨나요? 저는 제가 제가 진로를 고민할 당시에 제가 제일 잘한 것과 제일 좋아하는 것을 좀 많이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겹치는 부분 하나가 창업과의 기질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누군가와 이제 대화를 하면서 누군가를 이끌고 그다음에 그 다음 과정 미래지향적으로 살아가는 그 매 순간을 미래지향적으로 살아가는 이 과정 자체가 제가 제일 잘하고 누구보다 그리고 제일 좋아하는 일이지 않을까 해서 창업에 뛰어들었고요. 네네. 그 지금 이 씬에 들어온 이유는 정말 좋은 사람들이 함께 해주고 있고 혁신가들이 같이 이끌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팀을 이끌어 가고 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팀의 미래 비전 그리고 이 팀의 미래 비전과 함께 하다 보니까 계속 그 다음 미래를 그려가게 되고 그 다음 그려가게 된 미래와 함께 우리 팀원들이 그걸 또 따라와주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너지도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업가를 조금 더 계속 지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우리 슬라이스 마인드 일단 슬라이스 마인드는 언제 만든 회사입니까? 창업가 팀 결성은 23년도 8월 정도에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네. 이제 예비 창업은 24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예비 창업 그 단계를 좀 밟았고, 네네. 그리고 이제 개인 사업자는 24년도 7월에 저희 공동 대표가 이제 같이 만들었고, 법인은 24년도 11월 말 25일에 이제 막 만들어진 신생 기업입니다. 지금 2달도 안 된 거네요, 그러면. 네, 이제 막 2달 되어 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따끈따끈한 회사입니다. 네. 네. 근데 왜 슬라이스 마인드인가요? 아까 그 2D 이미지를 슬라이스로 네, 잘라낸다는 의미인가요? 그런 의미입니다, 사실. 네. 그러니까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당연히 그렇게 연상이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들어보지 않으면은 왜 슬라이스 마인드는 참 알기가 힘든데 네. 2D로 여러 장 쌓아서 3D 만든 걸 슬라이스 내서 이렇게 분석을 한다. 네, 그렇습니다. 네. 저는 꿈보다 해몽이 좋다고 생각했는데 진짜 그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실제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문제라고 해야 될까? 하여튼 어려워. 네. 근데 병원 입장에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 그 담당 의사분들이나 뭐 가끔 가다가 그 방사능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또 가끔 하기도 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분들 어려운데 병원 입장에서도 이게 꼭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될까요? 사실 어떻습니까? 종양 환자분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실제 통계 자료상에서는 지금 종양 환자분들 중에서 네. 치료를 받지 못하고 이제 안타깝게 사망하시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좀 보면은 이제 치료 시간의 대기 시간 때문에 이러한 과정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네. 결국엔 병원 입장으로만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병원 입장으로 보면은 사실 더 많은 환자가 저희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되면 더 이득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에서 지금 실질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인건비도 절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인건비를 대체해서 AI가 도입이 되기 때문에 치료 시간 단축 그리고 치료 시간 단축에 따른 더 많은 환자의 유입도 가능하게 되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이 하다 보니 똑같은 일을 계속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 때문에 의료 서비스가 조금 품질이 저하되는 부분을 저희는 오히려 향상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병원 입장에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돈 되는 비즈니스가 될 수 있다. 돈이 정말 많이 되죠. 네. 그러면 지금 실제로 이런 걸 도입했을 때 생산성이 엄청 이렇게 향상이 되는 거는 뭐 당연할 것 같고, 그다음에 뭐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AI가 그러니까 의사가 진단하는 걸 대신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진단 보조 수단으로서만 쓰일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진단 보조 수단만으로도 의사분들의 생산성 향상이라든지 아까 뭐 피로도 뭐 이렇게 낮추는 거라든지 이런 데 충분히 기여할 수 있고, 그게 결론적으로 보면은 병원의 수익성에 굉장히 큰 기여를 할 것이다. 네, 사실 저희 아이템 메타퓨전이라는 아이템이 저희가 만들고자 해서 만든 거 아니라 사실 저희 주변의 임상 선생님들이 네. 만들자 하는 이러한 수요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도 만들고 있는 당연히 기술 개발을 하면서 이제 고도화하는 와중에서도 매번 교수님들이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한번 최근에 1월 달인가 이제 한번 연락 오셨던 교수님께서는 너네 이거 그 판독서 자동 작성 프로그램 이거 언제 빨리 만들 거냐, 빨리 만들어서 좀 들고 온나 이런 식으로 얘기를 좀 하기는 경우도 좀 많았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 지금 현재 제품 개발 현황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이제 버전 1, 그러니까 프로토타입에서 이제 저희가 MVP 정도로 버전 1까지는 제가 만드는 상황인데요. 이제 저희의 내부 판단으로 버전 2로 이제 시장 반응이랑 의사분 선생님들의 이제 사용자 경험의 반응을 보는 게 좀 더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버전 2로 준비를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저희는 이제 의료기기 인증, FDA 그리고 KFDA 그리고 GMP 인증까지 그 과정 사이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자 아까 우리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우리 소프트웨어 형태로 이제 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뭐 실제로는 어떻게 클라우드 방식으로 팝니까? 어떻게 팝니까? 저희는 이제 최종적인 목표는 SaaS, 그러니까 결국엔 웹 서비스 기반으로 제공하는 게 최종적인 목표인데요. 네네. 지금은 프로그램 기반으로 개발이 되고 있고 네. 초반에 MVP를 저희가 전달 드리거나 초반 수익 모델을 수익화할 때는 프로그램으로 이제 제공이 될 것 같고, 네. 아마 저희가 빠르게 인증 절차를 좀 빠르게 진행한다 하면은 25년에서 25년 하반기에서 26년 상반기 정도에서 뭐 MVP나 이제 초기 수익이 창출될 수 있는 것을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25년 말해서 26년 초반. 네. 그러니까 지금 한 1년 정도 더 개발 열심히 해서 네. 영업도 더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네요. 사실 인증 절차가 저희가 좀 많은 큰 숙제입니다. 네네. 네. 그러면 아까 뭐 나왔지만 의료기기 등급을 받겠다, 제품 등급을 받겠다 했는데 몇 등급 정도가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겁니까? 저희 자체적인 판단으로는 2등급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이제 이게 만약에 종양 환자에서 조금 더 좀 고도화된 기술이다 하면은 3등급까지 좀 봐야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네. 근데 2등급을 1년 뭐 6개월 안에 받을 수 있나요?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뿐만 아니라 저희 국가에서 이제 의료 쪽에서 의료기기에서의 인증 절차를 좀 미뤄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특히나 뭐 특허 관련해서도 그 패스트 트랙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네네. 그 부분을 좀 밀어주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인증 절차에서도 제가 찾아봤을 때는 그런 부분도 지금 많이 준비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1년 내로는 무조건 끝나게 되는 이 의료기기 절차가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준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이 뭐라고 해야 될까? 이 회사를 이제 뭐 사실 회사 설립한 지는 얼마 안 됐고 아까 설립하게 된 계기 개인적인 동기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팀 구성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저희의 그 C레벨 분들은 이제 학회나 그리고 연구실에서 같이 연구하던 동료에서부터 만들어졌고요. 네네. 그리고 대부분의 팀원들은 이제 추가적인 학회에서 만들어졌거나 이제 합류가 되었거나 네. 아니면 이제 핵심 팀원 같은 경우는 그 인적 네트워크로 이 친구가 개발 잘하지. 그리고 이 친구가 이제 뭐 사람 잘 좋아하고 이런 운영 쪽으로 좋아하지 해서 이렇게 영입이 되고 함께 뜻을 모아서 팀이 구성이 되었습니다. 네. 그럼 대표님은 지금 학생인가요? 네, 저는 지금 학생이지만 휴학생으로. 휴학생이고. 네.
학교는 어딘가요? 저는 디지스트 대구 경북과학기술원 네. 다니고 그럼 있습니다. 뭐 학교 다닐 때부터 그러니까 아까 뭐 창업가의 꿈을 꿨다 이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러면 휴학을 하고 거의 서울에서 그러면 지금 생활하고 계신 건가요? 네, 지금 25년도부터 1년 정도 일단 휴학을 할 예정이고요. 네네. 그래서 서울에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공동 대표님은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공동대표님께서는 지금 미국에 계셔가지고 지금 한 3, 4개월 정도 그 미국 임상 프로세스랑 그리고 실제로 연구 협약까지 이제 와슈 대학과의 연구 협약까지 체결하고 오신 상황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러한 미국의 판로에 조금 보고 있고 그 이후에 돌아오시면 이제 지금 회사 내부 내실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이제 저희 회사를 키워갈 생각이긴 합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까지의 어떤 성과라고 해야 될까요? 이거 뭐 법인으로 보면 굉장히 짧은 기간이긴 한데 그래도 아까 뭐 예비 창업 기간이라든가 치면은 그래도 뭐 어느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까지 가장 큰 성과라고 하는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전국에 있던 그 스타트업의 유수한 공모전은 대부분 수상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네. 정주영 창업 경진대의 수상을 시작으로 이제 제1회 신격고 창업 경진대 그러니까 롯데 거기도 했습니까? 네, 거기도 2등해서 최우수상 2등을 받았고요. 네네. 그리고 저희가 부처 통합 도전 K 스타터 네네. 예비 창업 리그에서 네. 이제 우수상을 받아서 네. 좀 큰 상금도 얻고 네. 이제 회사분들끼리는 또 다른 동기부여도 얻고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실제로 지금 우리 팀원은 그래서 몇 명입니까? 팀 1은 정확하게 이제 한 13명 정도로 이제 네네. 프로젝트 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네네. 대부분의 이제 그 자기의 원래 본 직업과 함께 병행하면서 그 학생의 신분에 함께 병행하면서 이제 파트타임으로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흔히 말하는 4대 보험으로 들어가 있는 팀원은 몇 명입니까? 4대 보험으로 들어가 있는 팀원은 총 3명. 3명이고. 네, 공동대표 2명과 네네. 이제 아예 거의 직장인으로 계시는 분 한 분 이렇게 계십니다. 네. 나머지 분들은 거의 파트타임으로 지금 뭐 그러니까 공부하시면서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 사실 뭐 파트타임이라고 하겠지만 이제 스타트업이 파트타임 됩니까? 사실 네네. 정확하게는 이제 4대 보험까지는 못 들어갔지만 파트타임이 아닌 거의 풀타임처럼 풀타임처럼. 이제 함께 해주고 있는 팀원들이 많습니다. 그럼 다 엄청 젊겠네요. 저는 사실 좀 막내 꽃벌이긴 한데 대표님이 거의 막내고. 제가 좀 막내뻘이고 네네. 네, 실제로 막내고요. 네네. 그리고 20대 후반보단 중후반. 중후반. 평균 나이로 보면 제가 봤을 때는 20한6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젊은 팀이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하여튼 이 젊은 팀이 지금 현재 여하튼 뭔가 대단한 걸 한번 해보고 싶다고 지금 우리가 모인 건데 아까 말씀하셨던 우리가 인터뷰 시작하기 전에도 굉장히 그런 우려 같은 걸 많이 했지 않습니까? 네. 사실은 이제 비전으로 뭔가를 분석을 한다, 메디컬 AI를 한다. 그러면은 당장 상장돼 있는 두 곳 회사하고 비교를 하면서 거기보다 뭘 잘할 수 있냐, 거기가 하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물어볼 거다. 네. 당연히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당연히 그렇게 먼저 질문 던졌었는데 하여튼 지금 우리가 지금 정리한 것은 하여튼 뭔가 종양이 확정되고 나서 치료 단계에 들어갈 때 반드시 암이 어디에 정확하게 있는지를 구획을 해야 되는 거고 네. 하여튼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사람 손으로 대부분 다 하고 있는데 여기에 필요한 기술이 뭐 CT라든지 PET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약간 3D 영상을 분석해야 되는 건데 이거를 AI로 하는 팀은 거의 없다. 네, 거의 특히나 그 두 회사는 하지 않고 있다. 네. 그래서 일단 특히나 그 두 회사라고 하니까 너무 우리가 의식하고 있는 것 같지만 하여튼 뭐 우리를 인수해 줄 수 있는 곳일 수도 있고 맞습니다. 다양한 뭐 우리의 고객사가 될 수도 있는 곳이니까 뭐 그런 부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근데 왜 우리가 이 부분을 잘할 수 있는 겁니까? 3D 이 영상을 AI로 분석 잘할 수 있는 이유가 어떤 겁니까? 일단은 저희가 저희 팀의 시작이라고 해야 되죠. 네. 저희 팀원의 시작 자체가 그 연구만 하던 팀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러한 연구가 시작되면서 어디인가요? 그게 디지스트에서 시작이 된 건가요? 아니요, 저희는 정확하게는 이제 연세대와 그 카이스트 팀, 그 카이스트의 학생 CTO가 이제 그 연대에 출장 다니면서 이제 그 파견 연구를 다니면서 네네. 이제 파견 연구로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이제 공동 연구로 하면서 이제 연세대 안병원이랑 그리고 이대 서울병원 이렇게 같이 함께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3D 영상 분석, 특히나 이제 방사선 종량학과뿐만 아니라 사실 핵의학과에 조금 더 핵의학과의 그 대사 판독에 조금 더 치중을 해서 같이 공동 연구를 진행했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연구 기반 자체가 특히나 국내에서 그 부분을 잘하던 교수님이 함께 연구를 했고 그러다 보니 기반에서 다른 타 경쟁사 그리고 타 기술 팀보다는 좀 더 우위에 있지 않았나. 네, 그래서 매번 저희가 함께 해주는 시는 이제 교수님께서는 이게 요새는 좀 뜨더라 하시면서 뭐 기술적으로도 말씀해 주시기도 하지만 뭐 시장적으로도 뭐 요새 전문인 애들이 뭐 이거 필요하대 이런 식으로 이제 실제 임상의 그 반응 이 부분을 빠르게 전달해 주시고 있고요. 그리고 뭐 필요하다 생각하시면 같이 연구하자 이런 식으로도 말씀을 많이 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우위가 있었지 않은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하튼 이게 AI가 이제 하려면은 다 학습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3D 데이터 아까 말한 CT나 뭐 이런 굉장히 많이 확보하면서 학습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아까 그런 학회에서 시작이 됐으면은 학습할 수 있는 데이터는 걱정 안 해도 되는 건가요? 네, 저희는 충분히 이제 보장되어 있는 데이터 개수가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당연히 블라인드된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제 연구의 목적에 맞게 저희가 잘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학습할 만하게 이제 충분히 고도화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좀 필요하다 싶으면 저희는 오픈 데이터셋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이제 많이 커버를 해서 기술적인 고도화는 필요가 없는 정도로 이제 잘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이제 우리가 인터뷰를 저희가 초대드린 이유가 당연히 투자를 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했는데 지금 투자와 관련된 노력은 어떤 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법인이 11월 25일 딱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요. 근데 연말 연초다 보니 이제 많이 돌지는 않았습니다. 라운드를. 근데 이제 1월이 끝나가는 이 시점에서부터 저희가 좀 집중적으로 라운드를 돌고 있는 상황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막 한 몇 개의 회사 정도 이제 만나서 최초 1차 미팅을 좀 진행한 단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얼마 정도 언제까지 얼마 정도를 뭐 기업 밸류야 나중에 다 달라질 수 있는 거니까 네. 언제까지 얼마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일단 25년도 상반기 아니면 4분의 1분기를 네. 기준으로 저희가 라운드를 하고자 목표를 두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3억 정도를 유치를 해서 뭐 딥테크 팁스나 팁스를 유치하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뭐 거의 저희가 이제 또 인터뷰를 거의 마무리해야 될 시점이 왔어요. 네, 네. 벌써 굉장히 시간이 뭐 얼마 한 것 같지 않은데 네. 이 젊은 뭐 에너지가 높게서 그런지 금방 시간이 가버렸는데 실제로 굉장히 특이한 곳을 그럼 분석하고 있다. 네. 예, 남들이 잘 하지 어떻게 보면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영역을 우리가 과감하게 도전을 하고 있고 그동안에 연구를 많이 해왔던 우리 팀 내에서는 연구를 많이 해왔던 분야다. 네,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자신 있다. 이런 이야기네요.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대표님이 우리 투자자분들께 네. 왜 우리가 투자를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저희는 지금 의료영상계 혁신을 좀 이끌어 가려고 하는 팀원들이 모여 있습니다. 시작은 CT, PT를 분석하는 방사선 종량학과, 핵의학과일 수 있긴 하겠는데요. 저희는 그거에 국한되어 있지 않고 그 앞으로 그 다양한 영상의학과나 아니면 그 치의학과까지 저희가 확장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걸 판매를 하려면 저희가 인증 절차를 좀 걸쳐야 합니다. 뭐 의료기기 인증이라든지 뭐 GMP 인증, 그리고 FDA 인증까지. 또 나중에는 유럽까지 진출하게 되려면 다양한 인증 절차가 필요한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느 정도의 그 비용적인 소모나 인력적인 소모가 좀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기술적인 개발도 당연히 그렇고요. 그래서 저희 팀원은 항상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사람은 많지만 아직도 사람이 부족하다. 그만큼 할 게 많고 앞으로 나아갈 게 너무 많고 하고 싶은 게 너무 많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저희 팀의 비전과 그리고 저희의 목표 혁신의 그 발걸음을 조금 함께 해주실 수 있는 이런 투자자분들을 좀 찾고 있는데요. 함께 해주신다면 저희가 절대로 뭐 후회하지 않을 정도의 저희 팀의 이제 성과, 퍼포먼스를 좀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막 시드 라운드 돌고 있으니 좀 많은 연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나중에 뭐 시리즈도 당연히 저희도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 연락해 주시면 다양한 이야기를 좀 하면서 이제 정보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단 오늘 뭐 진짜 우리 젊은 팀입니다. 젊은 팀을 만나 뵙고 아까 정주영 그 창업경진대에다가 입상을 해가지고 마루 180에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정말
아까 미지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그래서 무조건 암 치료를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영역이죠. 네, 그 맞습니다. 부분을 진입을 해서 시장을 개척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고 그 기술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아직까지 제대로 된 경쟁자는 없다라고 본인들은 판단했다고 하니까요. 자신 있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관심 있는 우리 투자자분들은 마류180에서 찾아보셔도 될 것 같고 뭐 대표님 연락처를 아시면 지금 연락하셔도 되고 아니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저희들이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 슬라이스 마인드의 인터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